서울의 하늘을 찢어발길 듯한 천둥 소리가 콱광 하고 울려 퍼졌다. 폭우는 마치 녹슨 쇠못이라도 된 것처럼 검은색 마이바흐의 지붕을 미친 듯이 두드려댔다. 퉁, 퉁, 퉁리 심장을 조여오는 소리였다. 차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오직 와이퍼가 유리를 긁어대는 기계적인 마찰음만이 이 죽음 같은 정막 속에서 위태롭게 반복되고 있었다. 쓱, 싹, 쓱, 싹. 김순자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값비싼 맞춤 웨딩드레스는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하얀 족쇄처럼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친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무명지에 끼워진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반지는 차가웠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 앉은 남자, LK그룹의 현 회장 이현우는 창밖의 흐릿한 거리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는 가죽 팔걸이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차에 탄 지 40분째, 그는 김순자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심지어 숨소리조차 섞기 싫다는 듯 노골적인 혐오감이 차 안에 가득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거칠게 멈춰섰다. 한남동, 마치 요새처럼 우뚝 솟은 저택 앞이었다. 현우는 기사가 우산을 펴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비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고 순자는 반사적으로 목을 움츠렸다. 그녀는 둔탁한 동작으로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통통한 체형을 가리기 위해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히 두껍게 제작했다는 실크 드레스는 빗물을 잔뜩 머금어 마치 시체 한 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무거웠다. 아무도 그녀를 부축해주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서서 새로운 회장 사모님의 눈치만 살폈다. 순자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푸며 연마해온 그 온순하고 비굴한 미소를 얼굴에 띄우며 홀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택의 거실은 대나처럼 환했지만 고급 장례식장처럼 냉기가 감돌았다. 이현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목을 조르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수트 재킷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 위로 툭 하고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바닥 더러워졌잖아. 그것이 신혼 첫날 밤 남편이 그녀에게 건넨 첫마디였다. 현관에 멈춰 선 순자의 드레스 자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카페트 위로 검은 얼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황급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재킷을 주우려 하자 머리 위에서 차가운 코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이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운 메스처럼 순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정확하게 도려냈다. 그가 몸을 돌렸다. 경제 잡지 표지에서 늘 자신만만하게 빛나던 그 눈동자는 지금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적나라한 모멸감과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노망이라도 나신 건가? 아니면 당신이 할머니한테 무슨 약이라도 먹였어? 그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구두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또각, 또각 신경을 긁었다. 순자의 코끝으로 그가 내뿜는 독한 위스키 냄새와 비릿한 빗물 냄새가 훅 끼쳐왔다. 45. 이혼녀. 시골에 딸린 혹하나. 회사 구내식당에서 10년 동안 문화 썰던 여자. 이현우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더미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이었다. 김순자 씨 말해봐. 깍두기 담그는 거 말고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지?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 영어를 할 줄 알아?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식 때문에 LK그룹 주가가 얼마나 곤두박질 쳤는지 알기나 해?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진흙 묻은 구두코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여전히 주눅든 모습으로 지금 입은 옷이 웨딩드레스라는 것도 잊은 채 습관처럼 앞치마가 있어야 할 배 언저리에 양손을 문질렀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아니, 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주방의 연기와 불길 속에 그을린 듯 거칠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이현우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주머니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냅다 집어 던졌다. 카드는 허공을 회전하며 날카로운 모서리로 순자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가느다란 핏방울이 맺혔다. 카드는 팅 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 거기 매달 5천만 원씩 들어올 거야. 당신 임무는 간단해. 매일 할머니한테 무난 인사드리고 현모양처 연기나 똑바로 해. 그 외에는 이 집에서 당신은 없는 사람이야. 투명 인간이라고. 그는 2층 복도 끝에 굳게 닫힌 검은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긴 내 서재야. 이 집의 금기 구역이지. 발끝이라도 들여놓거나 내 서류에 손댔다간 그날로 다시 시골 구석으로 쫓겨나서 식당 아줌마 짓도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들었어. 순자는 뺨에 맺힌 핏방울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굽혀 블랙카드를 주워들었다. 카드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 안에서는 아무런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작게 대답했다. 이현우는 혐오스럽다는 듯 콧방귀를 뀌고는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갔다. 쾅! 안방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에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파르르 떨렸다. 거실에는 다시 죽음 같은 정적이 찾아왔고 창밖의 빗소리만이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다. 구석에 숨어있던 가정부들이 모기 같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순자의 귀를 파고들었다. 진짜 불쌍하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무슨 재벌가 사모님 꿈을 꿨다고. 할머니가 상속권 가지고 협박해서 억지로 결혼시킨 거라며? 저 손 좀 봐. 굳은 살이 아주. 방금 저 카드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걸. 순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다. 그녀는 손에 쥐인 블랙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걸려있던 비굴한 미소를 천천히 지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2층에 굳게 닫힌 방문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연민인지 조소인지 모를 기묘한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내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에게 배정된 손님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LK그룹 회장의 신혼 첫날 밤. 신랑은 서재에서 밤새 술을 마셨고 신부는 손님방에서 밤새 빗소리를 들었다. 그 후로 김순자는 정말로 유령이 된 것 같았다. 매일 새벽 5시 그녀는 어김없이 일어났다. 이 집에는 미슐랭 출신의 요리사들이 즐비했지만 그녀는 굳이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장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깍두기를 담갔다. 그것은 할머니가 유일하게 지정해서 찾는 음식이었다. 날이 밝으면 그녀는 값비싼 샤넬 정장을 벗어 던지고 물이 빠져 희끄무레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LK그룹 본사 지하 구내식당으로 출근했다. 그것은 그녀의 고집이었고 동시에 이현우가 바라던 바였다. 내가 하녀 짓을 좋아하니 실컷 해보라는 식의 방임이었다. 식당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어요, 사모님 오셨네. 자, 저기 양파망 좀 까주세요. 식당 매니저는 뼛속까지 속물이었다. 예전에는 순자를 막 부려먹더니 지금은 입으로만 사모님이라 부를 뿐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더 심해졌다. 사모님, 너무 서운해 마세요. 위에서 시킨 거라 어쩔 수 없네요. 초심 잃지 마시라고.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양파망을 받아들고 구석에 쭈그려 앉는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매운 양파 냄새가 코를 찔러 눈물이 핑 돌았다. 주변에서는 칼질 소리, 식기세척기가 돌아가는 굉음, 그리고 직원들이 나누는 적나라한 뒷담화가 섞여 들려왔다. 들었어. LK주가 3일 연속 하락이래? 적대적 인수합병 소문이 진짜라며? 당연히 진짜지. 우리 리틀 이 회장님 말이야. 얼굴만 반반하지 머릿속은 꽃밭이라잖아. 지난주 이사회에서 원로들한테 개박살 났대. 에휴, 선대 회장님이 계셨어야 하는데. 내후 외환이라더니 이 큰 배가 가라앉으려나 봐. 순자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칼날이 양파 껍질을 파고들며 사각 하는 소리를 냈다. 내후 외환. 그녀는 기름때 낀 창문 너머로 구름을 뚫고 솟아있는 LK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꼭대기층 회장실, 지금 그곳은 아마 초상집 분위기일 것이다. 그날 깊은 밤,
저택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순자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물을 마시러 2층 복도를 지나던 중 서재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냥 지나쳐야 했다.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억눌린 신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극도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3초간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결국 두꺼운 마호가니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서재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바닥에는 서류 뭉치들이 눈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최고급 페르시아 카페트 위에는 빈 위스키 병 2개가 뒹굴고 있었다. 이현우는 거대한 흑호두나무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다. 잠든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만년필이 꽉 쥐어 있었고 미간은 고통스럽게 찌푸려져 있었으며 안색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컴퓨터 모니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어 더욱 처량해 보였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갔다. 원래는 겉옷이라도 덮어주거나 술병을 치워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모니터 화면을 스치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급격하게 수축했다. 화면에는 붉은색으로 대외비가 찍힌 문서가 떠 있었다. LK그룹 적대적 M&A 방어 전략 초안. 순자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주워들었다. LK전자의 분기 재무제표였다. 숫자는 참담했다. 그리고 문서의 여백에는 이현우가 붉은 펜으로 빽빽하게 적어놓은 메모들이 보였다. 어떡하지? 도대체 어디가 문제야? 현금 흐름. 구멍. 놈들이 날 죽이려 했. 글씨는 엉망이었고 글쓴이의 멘탈이 얼마나 붕괴되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순자는 이 유치한 메모들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경영전략서가 아니라 초등학생의 낙서장이었다. 핵심 자산을 팔아 현금 흐름을 메우려 하다니 이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꼴이었다. 상대방은 그가 조바심을 낼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연쇄적인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그가 자산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LK그룹의 경영권은 하룻밤 사이에 넘어갈 것이 뻔했다. 이 남자가 그 천하의 콧대 높은 이현우라고? 나보고 깍두기나 담그라고 무시하던 그 남편 맞나? 지금 그는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나약해 보였다. 순자는 들고 있던 물잔을 내려놓았다. 잔 밑바닥이 책상에 닿으며 아주 작게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녀는 잠든 현우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혼탁함과 비굴함이 순식간에 겉였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등골이 서늘할 만큼 날카로운 이성이었다. 모니터 속의 숫자를 뚫고 자본시장의 피냄새를 맡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담요 대신 책상 한쪽에 굴러다니던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펜의 무게감. 차가운 금속의 감촉. 오랜만이었다. 10년 전 이 손은 월스트리트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장의 해이를 일으키곤 했다. 10년 후 비록 칼질의 베인 상처와 굳은 살로 투박해졌지만 펜을 쥔 그립감만큼은 여전히 반석처럼 단단했다. 순자는 콧등에 있지도 않은 안경을 치켜올리는 신용을 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자 위장의 일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안경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현우의 맞은편에 앉았다. 화면 속의 데이터는 더 이상 건조한 숫자가 아니었다. 살아서 움직이는 전장이었다. 여기, 함정.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펜촉이 서류 위를 미끄러지며 날렵한 붉은 선을 그었다. 여긴 거품. 이건 허수. 또 한 번의 붉은 선. 여기가 유일한 살길. 사가, 사가, 사가. 만년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필기가 아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이었고 전장에 병력을 배치하는 장군의 지휘였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구름 사이로 비친 달빛이 순자의 여벌구를 비췄다. 이 순간
그녀는 구내식당 아줌마 김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월스트리트를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 트레이더 캐서린 킴이었다. 그녀는 서류에서 치명적인 허점 3군데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에 지극히 유려한 영어 필기체로 수정안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필체는 힘이 넘쳤고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시 부문을 분사하지 않으면 다음 분기 손실이 모기업 전체를 끌고 들어갈 것임. 상대방의 제안서에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음. 7.2조항은 절대 불가. 거절할 것. 반격 포인트는 주가가 아니라 공급망임. 상류 희토류 공급을 차단하면 그들의 인수 자금줄은 3일 안에 끊어짐. 짧은 3문장.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핵심을 찌르는 비수 같은 조언이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나서 순자는 펜 뚜껑을 닫았다. 딸깍 경쾌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현우를 보며 입가에 복잡한 미소를 띄었다. 운 좋은 줄 알아, 꼬맹이. 그녀는 서류를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현우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각도였다. 그리고 그녀는 날카롭던 표정을 거두고 다시 등이 굽고 눈빛이 흐릿한 식당 아줌마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소리 없이 서재를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이현우는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식은땀이 흥건했다. 회사가 망해서 길거리로 쫓겨나는 악몽을 꿨다. 몇 시지? 이사회. 그는 허둥지둥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8시. 회사의 생사가 걸린 이사회까지 딱 1시간 남았다. 젠장.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책상 위를 내려다보았다. 잠깐. 그의 동작이 굳어버렸다. 서류 위. 붉은 펜 자국들이 불꽃처럼 그의 망막을 태웠다. 이게 뭐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유려하고 우아한 영어 필기체. 차가울 정도로 전문적인 분석. 무엇보다 그 내용이 세상에. 이현우는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시 부문 분석. 공급망 차단. 미친 짓에 가까울 정도로 과감한 제안이었지만 곰곰이 따져볼수록 사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묘한 신의 한 수였다. 이건 마치 신의 시점에서 내려다본 듯한 통찰력이었다. 누구지? 어젯밤에 누가 다녀간 거야? 그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재문은 닫혀 있었고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할아버지가 꿈에라도 나타나신 건가? 아니면 상관없어. 이현우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욕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더 이상 망설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의 이사회는 LK그룹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득달같이 달려드는 인수합병 측 대표단과 실패를 고대하던 원로들 앞에서 이현우는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수정된 전략을 하나씩 던졌다.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의 급소를 내리찍는 철퇴와 같았다. 특히 그가 희토류 공급망 차단을 언급했을 때 인수 측 대표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가 들고 있던 물컵이 쨍그랑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건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사장님, 실력을 숨기고 계셨군요. LK가 살았습니다. 이현우는 긴 테이블 끝에 서서 사람들의 박수와 경의 어린 시선을 즐겼다. 하지만 등 뒤로 돌린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박수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정체불명의 불언각시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이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던 그는 난생 처음으로 운전기사에게 꽃다발을 사오라고 시켰다. 누구에게 줄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집에 생기라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김순자가 보였다. 펑퍼짐한 회색 생활복을 입고 머리는 대충 뒤로 묶어 잔머리가 흘러내린 모습이 꾀죄죄했다.
오셨어요. 순자가 허리를 펴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눈빛은 여전히 겁먹은 강아지 같았다.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손에 든 꽃다발이 갑자기 뜨거운 감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옆에 있던 하녀에게 꽃다발을 툭 던지며 차갑게 물었다. 어젯밤 내 서재에 누가 들어왔었나? 순자가 흠칫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니요. 거긴 금기 구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감히 어떻게... 커피잔 가지러 딱 한 번 들어갔었는데 바로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비비며 쩔쩔맸다. 이현우는 그녀를 몇 초간 빤히 응시했다. 마음 한구석에 피어올랐던 터무니없는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렇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엑셀이 뭔지도 모르는 여자가 그런 최고급 비즈니스 전략을 짰을 리가 없잖아. 정말 숨어 지내는 고수나 아버지의 예쁘하가 몰래 도와준 건가? 됐어. 하던 일 해. 이현우는 김이 샌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참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순자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로 얼룩을 박박 문지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둔하고 너무나 평범해 보였다. 이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그가 계단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김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는 것을.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차분했고 입가에는 희미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무릎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툭툭 털고 일어났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그 후 보름 동안 LK그룹의 저택에서는 기묘한 이중주가 연주되었다. 낮에는 이현우가 회사에서 맹활약했다. 신비한 전략가의 조언 덕분에 그는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었다. 그는 점점 자신감 넘치는 CEO의 모습을 갖춰갔다. 하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은 짙어졌다. 매일 밤 그 신비한 조력자를 기다리며 밤을 새우다 잠들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순자는 낮에는 여전히 식당에서 양파를 까고 접시를 닦으며 온갖 무시를 견뎠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어둠 속의 여왕으로 변신했다. 새벽 2시, 현우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면 그녀는 유령처럼 서재로 스며들었다. 어떤 날은 계약서를 수정했고 어떤 날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으며 어떤 날은 포스트잇에 주식 종목 코드 하나만 달랑 적어놓기도 했다. 그녀는 마치 노련한 인형 조종사처럼 마쿠에서 이현우라는 인형을 조종해 완벽한 춤을 추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서울의 폭우가 쏟아졌다. 현우는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기사의 부축을 받아 침실로 들어왔다. 그룹의 위기는 대부분 넘겼지만 최후의 결전이 남아있었다. 내일 열릴 승전 기념 파티, 그것은 상대방의 마지막 반격 기회이기도 했다. 순자가 꿀물을 타서 침실로 들어왔다. 현우는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입으로는 웅얼거리며 헛소리를 했다. 도대체 누구야? 나와. 얼굴 좀 보자고. 순자는 침대 곁에 앉아 젊고 잘생긴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보름간의 고생으로 살이 쏙 빠져 있었지만 덕분에 앳된 티를 벗고 남자의 선이 굵어져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참 바보라니까.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낮에 보여주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말 안 듣는 조카를 보는 듯한 묘한 애정이 섞여 있었다. 내일 늙은 여우들이 환율 문제로 공격해 올 거야. 명심해. 마지노선은 6.5야. 한 발짝도 물러서면 안 돼. 그녀는 잠꼬대하듯 현우의 귓가에 속삭였다. 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뒤척이다가 순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손이 너무 거칠어. 순자가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놔주지 않았다. 가지마. 도와줘. 순자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는 맞잡은 두 손을 바라보았다. 귀하게 자라 가늘고 하얀 남자의 손, 그리고 생활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아 거칠게 갈라진 여자의 손.
이 손은 한때 월스트리트의 심장을 쥐고 흔들었지만 지금은 행주와 시카를 쥐고 있었다. 후회하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10년 전 금융위기 때 그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버리고 돈에는 손도 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지난 보름간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이 남자가 자신의 작은 조언 하나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버린 줄 알았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됐어. 할머니 빚 갚는 셈 치지, 뭐. 순자는 한숨을 쉬며 그가 손을 잡고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내일이면 최후의 결전이었다. 순자는 손을 빼내 현우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빗속에서 번쩍이는 도시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저들은 이현우를 물렁한 감으로 보고 LK그룹을 도마 위의 생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진짜 공포가 뭔지 보여줄게.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창틀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톡, 톡, 톡 규칙적인 소리가 났다. 그것은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였다. 다음 날 LK그룹 승전 기념 파티. 서울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금빛으로 찬란했고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가 물결쳤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사람들의 얼굴에 걸린 가식적인 미소를 비췄다. 이현우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사람들 중심에 서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렸다. 그의 옆에는 한껏 차려입은 김순자가 서 있었다. 회장 사모님으로서 공식적인 첫 데뷔였다. 스타일리스트들이 달라붙어 그녀의 거친 손과 피부를 가리느라 애를 썼지만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살아온 그녀 특유의 주눅든 분위기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짙은 남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불편해 보였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시선은 조롱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여자가 그 전설의 식당 아줌마야? 쯧쯧, 소문대로네. 이 사장님이 아깝다. 아까워. 포크랑 나이프는 쓸 줄 아나 몰라. 이따 구경거리 좀 생기겠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리떼처럼 잉잉거렸다. 이현우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한 걸음 옮겨 아내와의 거리를 벌렸다. 순자는 그의 동작을 느꼈다. 눈빛이 어두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구석자리로 물러나 접시에 담긴 새우 껍질을 까기 시작했다. 그때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무리가 들어왔다. 선두에 선 대머리 중년 남자는 LK그룹의 최대 경쟁자이자 이번 적대적 인수합병의 배후인 박 사장이었다. 아이고, 이 사장님. 축하합니다. 박 사장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비꼬는 듯한 웃음소리가 음악 소리를 덮어버렸다. 급한 불은 껐다면서요? 근데 그게 다 온이라던데? 이현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박 사장님. 축하하러 오신 거면 환영합니다만 깽판 치러 오신 거면 돌아가시죠. 깽판이라니 섭섭하게. 박 사장은 와인잔을 흔들며 현우 너머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새우를 까고 있는 순자에게 꽂혔다. 그의 눈에 악독한 빛이 스쳤다. 이 사장님이 훌륭한 내조를 받으신다 들었는데 소개 좀 안 시켜주시나?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에게 쏠렸다. 순자의 손에는 껍질 벗긴 새우 반쪽이 들려 있었고 붉은 소스가 손가락 끝에 묻어 있었다. 그녀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다. 냅킨을 찾으려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이분이 사모님이시군. 박 사장이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사모님이 예전에 식당에서 일하셨다면서요? 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오늘 같은 자리에 그 드레스는 좀 과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대여한 옷이라 뭐 묻을까 봐 겁나시나? 와하하, 폭소가 터져나왔다. 모욕이었다.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이었다. 이현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비록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저 여자는 자신의 아내였다. 그녀를 모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었다. 그만하시죠. 이현우가 막소리를 지르려던 찰나였다. 박 사장이 돌연 웃음기를 거두고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했다. 이 사장, 화내지 말고 잘 들어. 내가 오늘 온 건 선물을 하나 주려고 온 거니까? 그가 손가락을 딱 튕기자 뒤에 있던 비서가 빔 프로젝터를 켰다. 거대한 스크린에 주식 차트 하나가 떴다. LK그룹의 주가였다. 붉은색 막대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듯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방금 전 우리가 당신네 핵심 부품 공급사를 인수했어. 박 사장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외쳤다. 이 사장, 당신이 준비했다는 그 반격 전략 말이야. 내가 보기엔 소꿉장난 같더라고. 자, 이제 공급망이 끊겼는데 무슨 수로 나랑 싸울 텐가. 이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어떻게, 분명히 막았는데.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 신비한 조력자가 가르쳐준 마지막 비책이 뚫린 것인가?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주변의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조소는 동정으로, 그리고 이내 노골적인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박 사장이 이현우의 앞으로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쳤다. 젊은 친구, 상처는 전쟁터야. 깍두기나 담그는 자네 마누라는 자네를 도울 수 없고 자네 또한 스스로를 구하지 못해. 그만 항복문서에 도장 찍지. 정적. 절망이 밀물처럼 이현우를 덮쳤다. 현기증이 일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기익. 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침묵을 깼다. 구석에 있던 김순자가 손가락에 묻은 소스를 느릿하게 닦아내더니 기름 묻은 냅킨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그녀를 감싸고 있던 시장통의 주눅든 분위기가 마치 바람에 날려가듯 사라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람들 머리 위를 넘어 박 사장의 미간에 정확히 꽂혔다. 그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으며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두는 듯한 압도적인 패기가 서려 있었다. 박 사장은 그 눈빛에 기가 눌려져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뭘 보는 거야? 순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가 발걸음을 떼자 또각, 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사람들의 심장 박동을 밟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현우의 곁으로 다가와 휘청거리는 남편의 팔을 가볍게 부축했다. 당황하지 마.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거기에는 기이할 정도의 차분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박 사장과 수백 명의 재계 인사들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박 사장님, 방금 공급망이 끊겼다고 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걸걸하지 않았다. 맑고 또렷했으며 심지어 유창하고 완벽한 영국식 억양이 섞인 영어가 흘러나왔다. 좌중이 경악했다. 식당 아줌마가 영어를 한다고? 박 사장이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뭐라고? 순자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잔을 집어들어 우아하게 흔들었다. 정보가 늦으시네요. 3일 전에 전 이미 당신 모기업 주식에 대한 공매도로 30억 달러를 현금화했습니다. 그 돈이면 새로운 공급업체 10군데는 사고도 남죠. 박 사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마치 외계어라도 들은 표정이었다. 미쳤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순자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매를 매섭게 좁혔다. 그리고 방금 보여준 그 차트, 5분 전 데이터예요. 그녀가 손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새로 고침 좀 해주시죠. 오퍼레이터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홀린 듯 새로 고침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이 깜빡였다. 다음 순간 붉은색 직선 하나가 하늘을 뚫을 듯 치솟았다. 그것은 박 사장 회사의 주가 그래프였다.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폭락 그래프.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박 사장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부하 직원들이 보내는 구조 요청 전화였다. 순자가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팅! 하고 유리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죽음처럼 고요한 연회장의 조종처럼 울려 퍼졌다. 공급업체를 인수했다고 생각했겠죠? 아니요. 그건 제가 당신에게 던져준 미끼였습니다. 그 공장은 이미 자본 잠식 상태라 거대한 부채 덩어리나 다름없거든요. 축하합니다. 박 사장님. 방금 당신 손으로 직접 파산 선고서에 서명하셨네요. 순자가 한마디 할 때마다 한 걸음씩 다가갔다. 박 사장은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지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너 도대체 누구야? 박 사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공포가 가득 찬 눈이었다. 넌 김순자가 아니야. 이런 수법, 이런 설계는. 갑자기 박 사장이 무언가 떠오른 듯 동공이 급격하게 수축했다. 얼굴이 백지장보다 하얗게 질렸다. 10년 전 월스트리트, 검은 금요일. 그가 경악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캐서린, 그 전설의 유령 트레이더 캐서린 킴. 화광, 그 이름은 마치 핵폭탄처럼 연회장 한복판에 떨어졌다.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현우는 띠걱거리는 목을 돌려 낯설고도 익숙한 옆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분명 김순자였다. 하지만 지금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는 그녀는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여왕 그 자체였다. 순자는 바닥에 널브러진 박 사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충격에 빠진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손을 뻗어 현우의 비뚤어진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입가에는 현우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현우 씨, 내가 말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장내를 울렸다. 이 집에서 깍두기 담그는 거 말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조금 더 있다고. 그 말은 가벼운 주문 같았지만 연 회장의 공기를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렸다. 김순자, 아니 이제는 캐서린 킴이라 불려야 할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촌스러운 검은 뿔테 안경 뒤에 숨겨왔던 눈동자를 드러내며 감히 직시할 수 없는 서늘한 안광을 뿜어냈다. 그녀는 클러치백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평소 땀을 닦던 싸구려 면 손수건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최고급 비단인 양 손가락 마디마디를 정성스레 닦아냈다. 방금 샴페인 잔을 쥐었던 손에 박 사장의 침방울이라도 튀었다는 듯 불결해하는 몸짓이었다. 박 사장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최고급 이태리 수제 양복 바지가 카페 위에 술 얼룩에 젖어들어 마치 실금이라도 한 노인처럼 초라해 보였다. 옆에 떨어진 그의 휴대폰 화면이 미친 듯이 전멸하며 웅웅거렸다. 죽어가는 말벌의 날갯짓 같은 진동 소리였다. 닫아요. 순자가 손을 닦은 수건을 박 사장의 발치에 툭 던졌다. 식당 보조에게 쓰레기통을 비우라고 지시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말투였다. 재무이사가 미치고 팔짝 뛰겠네. 전화를 받아야 당신 제국이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씩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알 거 아니에요? 박 사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집어들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적막한 연 회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사장님,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케이맨 제도에 있는 비밀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게다가 공매도 세력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바람에 증거금이 깡통 찼다고요. 은행에선 10분 안에 20억 달러 안 채워 넣으면 청산 절차 받겠다고 난립니다. 사장님,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휴대폰이 툭 하고 다시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박 사장은 척추가 뽑힌 사람처럼 흐물거렸다. 그는 초점 잃은 눈으로 조명 아래 서 있는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무만 썬다고 비웃었던 아줌마가 손가락 하나로 자신의 30년 인생을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악마야. 당신은 악마야. 그가 덜덜거리는 턱으로 중얼거렸다. 순자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아니요, 박 사장님. 전 그냥 가정주부예요.
당신이 가르쳐줬잖아요. 상처는 전쟁터라고. 전쟁터에 나왔으면 시체도 못 건질 각오는 하셨어야지. 그녀는 이미 패배가 확정된 자에게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등을 돌렸다. 그 순간 구경꾼처럼 둘러서 있던 하객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쫙 갈라지며 넓은 길을 터주었다.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옷차림을 비웃던 귀부인들은 월스트리트의 저승사자와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고개를 가슴에 파묻었다. 이현우는 여전히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다. 머릿속이 완전히 정지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렸고 눈앞에는 아내의 곧고 차가운 등만 보였다. 저 뒷모습이 주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물을 절이던 그 여자와 도저히 겹쳐지지 않았다. 이현우 씨. 몇 걸음 걷던 순자가 멈춰섰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살짝 돌렸다. 조명에 드러난 턱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안 가? 박 사장 20억 달러 모금 운동이라도 해줄 생각이야? 이현우는 감전된 듯 정신을 차렸다. 그는 기계적으로 발을 떼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마치 엄마 뒤를 쫓는 어린아이 같았다. 연회장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의 소란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여전히 보슬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문 앞에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차문에 기대 담배를 피우던 조 기사가 두 사람을 보고 황급히 담배를 비벼 끄고 달려왔다. 그는 습관적으로 이현우가 탈 뒷좌석 문을 먼저 열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나오. 하지만 이현우는 차에 타지 않았다. 그는 처마 밑에 서서 반대편 차 문을 직접 열려고 하는 여자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조 기사. 이현우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네, 회장님. 저쪽으로 가, 부인 문 열어드려. 조 기사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던 사모님인데 언제부터 회장님이 직접 문을 열어주라고 챙겼단 말인가? 안 들려? 이현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소와 다른 초조함과 엄격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가서 문 열어드리라고. 우산 받쳐. 비 한 방울도 맞게 하지 마. 조 기사는 화들짝 놀라 차 앞을 빙 돌아갔다. 그는 커다란 검은 우산을 펴 순자의 머리 위를 받치며 평소보다 허리를 90도는 더 굽혔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타시죠. 순자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이현우를 흘끔 쳐다보았다. 눈가에 묘한 장난기가 스쳤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드레스 자락을 잡고 우아하게 차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밀폐된 공간에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하지만 이번 공기는 죽음 같은 적막이나 혐오가 아니었다.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차창 밖으로 네온 사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빛과 그림자가 순자의 얼굴 위로 교차했다. 그녀는 위장용으로 쓰던 안경을 벗어 가죽 시트 위에 툭 던졌다. 렌즈가 사라진 그녀의 눈은 깊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시트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피곤해 보였다. 이현우는 옆에 앉아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곁눈질로 지난 보름간 한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하게 지냈던 아내를 훔쳐보았다. 그녀였구나. 모든 의문이 풀렸다. 서재의 서류들이 밤새 요정이라도 다녀간 듯 수정되어 있던 이유. 그 수정안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영어 필기체로 적혀 있던 이유. 위기의 순간마다 그 신비한 주렁각시가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주던 이유. 커피잔을 가지러 왔다며 서재에 들어왔던 그 밤의 그림자. 바닥에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던 그 둔한 뒷모습. 세상에. 이현우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수천 개의 손바닥이 뺨을 후려치는 기분이었다. 매달 5천만 원 한도인 카드를 수백억 달러를 주무르는 금융거물의 얼굴에 던졌다고? 국가 환율 전쟁을 지휘했던 손을 가리키며 재무제표는 볼 줄 아냐고 물었다고? 수치심이 해일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저기, 이현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사막에서 3일을 헤맨 사람처럼 목소리가 갈라졌다. 순자는 눈을 뜨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당신, 정말 캐서린이야? 순자가 천천히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두운 차 안, 그녀의 동공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같았다. 이름은 껍데기일 뿐이야. 난 김순자이기도 하고 캐서린이기도 해.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당신 아내고 LK그룹의 명목상 안주인이라는 거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깍지 낀 이현우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왜? 이 회장님, 겁먹었어? 아니면 자존심 상해서 지금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라도 치고 싶은 건가? 이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리라고?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그럴 리가? 지금의 LK그룹은 그녀가 없으면 내일 아침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할 판이었다. 그냥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왜 그런 척했어? 왜 내 모욕을 다 참았냐고. 왜 그 지옥 같은 구내식당에서 양파나 까고 있었던 거야?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빗물이 유리에 구불구불한 길을 내고 있었다. 지쳤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짙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10년 전, 난 세상을 이겼지만 내 삶은 잃어버렸어.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난 모니터의 차트만 보고 있었어. 죽음 앞에서 그깟 숫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그때 알았지?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맹세했어. 평생 다시는 금융에 손대지 않겠다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칼질하고 밥 짓고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삶을 살고 싶었어. 할머니, 그분은 내 돈이 아니라 내가 담근 깍두기를 좋아해준 유일한 분이었어.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쉴 곳을 주고 싶어서 이 결혼을 한 거야. 여기까지 말한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이현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당신, 원래는 투명 인간처럼 살다가 당신이 어디서 예쁜 아가씨라도 데려오면 위자료나 두둑이 챙겨서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었어. 그런데 그녀가 손을 뻗어 검지로 이현우의 이마를 툭 밀었다. 누가 알았겠어. 당신이 이렇게 멍청할 줄 답답해서 보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안 나섰으면 LK그룹은 지난주 금요일에 공중분해됐을 거야. 그건 할머니 평생의 피땀인데 철부지 손자 녀석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볼 순 없잖아. 이현우는 이마를 밀리면서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 철부지. 남들이 그랬다면 길길이 날뛰었을 그 말이 그녀 입에서 나오니 뼈저리게 맞는 말처럼 들렸다. 차가 한남동 저택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비는 그쳐 있었다. 이번에는 이현우가 시키기도 전에 조기사가 여왕을 모시듯 잽싸게 달려와 뒷문을 열었다. 저택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고용인들이 두 줄로 도열해 있었다.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순자를 보는 눈빛에 경외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평소 순자를 무시하던 주방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순자가 거실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당당했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는 대신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모두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억 원짜리 드레스 소매를 능숙하게 걷어붙이더니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 탁 하고 땄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와 엉거주춤 서 있는 이현우를 돌아보았다. 배고파. 연회장에서 따귀 때리느라 바빠서 한 입도 못 먹었네. 그녀는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크아하고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떨고 있는 주방장을 턱으로 가리켰다. 뭐해? 라면 2개 끓여와. 계란은 반숙으로. 두 개요. 이현우가 자기를 가리키며 얼떨떨하게 물었다. 순자가 그를 곁눈질했다. 왜? 이 회장님은 이런 불량식품 안 드시나? 그럼 말고. 나 혼자 먹지 뭐. 먹어. 먹을게.
이현우는 버림받을까 봐 겁난 초등학생처럼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10분 후. 저택의 그 길고 거대한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2그릇이 놓였다.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금융의 여왕과 턱시도를 입은 그룹 회장이 마주보고 앉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발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이현우는 깨작거렸다. 그는 순자를 힐끔거렸다. 그녀는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시원스럽게 면을 먹었다. 연회장에서의 그 숨막히던 압박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저기, 이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저하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블랙카드를 꺼냈다. 신혼 첫날 밤, 그녀의 얼굴에 던졌던 그 카드였다. 지난 보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긁지 않았다. 이거, 돌려줄게. 이현우가 카드를 식탁 위로 밀었다. 얼굴이 익은 새우처럼 빨개졌다. 당신 앞에서 이깟 돈 너무 쪽팔려서 못 주겠어? 순자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카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냅킨을 뽑아 입가를 쓱 닦더니 카드를 집어들었다. 이현우는 그녀가 카드를 쓰레기통에 던지거나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자는 카드를 자신의 클러치백에 챙겨 넣었다. 왜 돌려줘? 당신이 나한테 준 생활비잖아. 순자가 눈썹을 까닥였다. 이 집에서 난 아내고 당신은 남편이야. 남편이 아내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내 재산이 얼마인지는 내 결혼 전 재산이고 당신이랑은 상관없어. 이현우는 멍하니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순자가 말을 이었다. 공짜로 받는 거 아니야? 내일부터 이 5천만 원은 당신 수업료야. 수업료.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현우의 뒤로 걸어갔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를 짚고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LK그룹 문제는 외부 공격만이 아니야. 내부의 부실 채권, 썩어빠진 관리체계, 그리고 당신의 그 두부 같은 의사 결정 구조까지 싹 다 뜯어고쳐야 해. 내가 가르쳐 줄게. 재무제표 읽는 법, 공매도 치는 법, 레버리지 쓰는 법,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 팬티까지 벗겨먹는 법.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이현우의 목덜미에 닿아 전율이 일었다. 하지만 이현우 씨, 난 호랑이 선생님이야. 못 따라오거나 꾀부리면 순자의 손이 등받이를 타고 내려와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당신 그 소중한 서재 다 뜯어서 깍두기 저장 창고로 만들어 버릴 거야. 알겠어. 이현우가 반사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크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좋아. 순자가 만족스러운 듯 손뼉을 탁 쳤다. 하품이 터져나왔다. 배부르다. 자야지. 그녀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몇 걸음 가던 그녀가 생각난 듯 뒤를 돌아보았다. 아, 오늘 밤부터 서재에서 자지 마. 이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럼 어디서 자? 순자가 눈을 흘겼다.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서재 의자 딱딱해서 허리 나간다는 소리야. 손님방 침대 싹 정리해 놨으니까 거기서 자라고. 안방은 내가 쓸 거니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텅 빈 거실에는 이현우 혼자 남았다. 그는 남은 라면 국물을 바라보며 바보처럼 실실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목덜미를 만져보았다. 순자의 숨결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느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든든함이었다. 가라앉아가던 난파선에 드디어 진짜 선장이 나타난 것이다. 그 후로 LK그룹 본사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매일 아침 8시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서는 말끔한 슈트 차림의 이현우와 함께 수수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지하 식당으로 가서 양파를 까지 않았다. 회장 집무실에는 책상이 하나 더 생겼다. 바로 이현우의 책상 맞은편이었다. 직함은 회장 특별 보좌관이었지만 임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저 자리가 이 방의 진짜 사령탑이라는 것을. 회의 시간, 이현우가 상석에서 브리핑을 하다가도 시선은 틈틈이 구석에 앉은 순자에게 향했다. 순자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거나 쥐고 있던 펜을 돌리기라도 하면 이현우는 즉시 말을 바꾸고 안건을 수정했다.
처음에는 이사회의 늙은 원로들이 반발했다. 채통 없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가정주부가 경영에 간섭하다니요. 회장님이 여우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리셨어. 하지만 순자가 주도한 첫 번째 인수합병이 대박을 터뜨리고 한 달 만에 LK그룹 주가가 2배로 뛰자 모든 불만은 쏙 들어갔다. 그녀를 비웃던 원로들은 이제 그녀가 나타나면 이현우보다 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김 보좌관님, 이번 분기 보고서 좀 봐주십시오. 김 선생님, 해외 시장건 말입니다. 순자는 언제나 덤덤한 미소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들을 처리했다. 마치 썩은 양파를 골라내듯 능숙했다. 그리고 이현우 역시 그 지옥 훈련 속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다. 깊은 밤, 회장 집무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의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이현우가 지친 듯 펜을 던지고 뻐근한 목을 주물렀다. 드디어 다 마쳤다. 진짜 너무 힘드네. 맞은편 책상에서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책을 읽던 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안경을 벗으며 손을 내밀었다. 가져와 봐. 이현우는 순순히 서류를 건넸다. 순자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나쁘지 않네. 이번엔 3시간밖에 안 걸렸고 치명적인 구멍도 없어. 수법이 아직 좀 거칠긴 하지만 늙은 여우들 상대하기엔 충분해. 진짜. 이현우의 눈이 반짝였다. 100점 맞고 칭찬 기다리는 아이 같았다. 응, 턱걸이 합격. 순자가 서류를 덮었다. 이현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다. 그는 책상을 돌아 순자의 곁으로 다가가 책상 모서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 순자 씨. 아니, 캐서린 선생님. 둘만 있을 땐 순자라고 해. 그래요, 순자 씨. 이현우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이체가 서렸다. 지금의 나, 이제 당신의 파트너 자격 있나? 순자가 멈칫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반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환골탈태했다. 경솔하고 오만하고 유약했던 재벌 2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침착하고 예리한 늑대의 눈을 가진 리더가 앉아 있었다. 아직 전성기 시절 그녀의 실력에는 못 미치지만 이제 그는 제법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파트너. 순자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아직 멀었어. 당신이 날 한 번이라도 이기면 그때 가서 동업 이야기 하자고. 그녀는 외투를 챙기러 몸을 돌렸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현우의 손이었다. 크고 따뜻했다. 신혼 첫날 밤의 그 차가움은 없었다. 그럼 동업 말고 다른 건 어때? 순자가 돌아보았다. 다른 거 뭐? 그 5천만 원 수업료 말이야. 그걸 공동재산으로 바꾸는 협상은 어떨까 싶은데. 이현우가 힘을 주어 순자를 자신 쪽으로 당겼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되게 좁혀졌다. 숨결이 섞였다. 순자는 코앞에 다가온 잘생긴 얼굴을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다. 반년 동안 밤낮으로 붙어 지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스승과 제자 혹은 전우의 선을 지켜왔었다. 그녀는 손을 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니, 빼고 싶지 않았다. 이현우 씨, 간이 부었네? 선생님을 희롱해? 그녀가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가르쳤잖아. 이현우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다. 목소리가 낮고 굵게 깔렸다. 협상 테이블에서 원하는 사냥감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물라고. 절대 놓지 말라고. 순자는 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열등감에 찌든 식당 아줌마도 차가운 금융기계도 아니었다. 온기를 가진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눈가에 웃음을 매달았다. 그럼 꽉 물어야 할 거야? 그녀가 손을 뻗어 이현우의 목을 감싸 안았다. 이 거래는 반품 불가거든. 평생. 창밖,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다. 그리고 LK그룹의 가장 높은 곳, 두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그 순간 과거의 월스트리트 유령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LK그룹의 진정한 여제와 그녀가 직접 조련한 가장 충성스러운 왕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 뒤편 책상 위, 방금 결제가 끝난 서류 뭉치 옆에는 순자가 직접 담근 깍두기 단지 하나가 조명 아래서 투박하고도 따뜻한 윤기를 뽐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만의 세상에 하나뿐인 맛이었다.